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교육부 정책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구조적 불균형 또는 격차 문제, 이걸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 구조적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농산어촌 교육부터 평생학습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유형에 딱 초점을 맞춰서 각 정책들이 뭘 문제로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사례별로 원인, 현상, 그리고 개선 목표와 방법, 세부 계획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로 농산어촌 교육 격차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워낙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선생님 구하기도 어렵고 시설도 부족하고 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쌓을 기회도 도시보다는 적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 문제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작년 3월에요.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소규모 학교의 교육복지 인력을 더 늘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걸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아, 인력이랑 온라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러 학교를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복수교과 교사 순환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인력 부족 문제를 순환제로 좀 풀어보려는 거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특수교육 분야도 지역 간 격차가 문제더라고요. 특수교사나 치료사 같은 분들 배치율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학생들이 받는 서비스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발전 종합 계획이 2022년 10월에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권역별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더 늘리고요. 이게 일종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상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 원격 상담이요. 거리가 먼 학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치료랑 상담 기능을 합친 통합형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게 세부 목표입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거리를 좀 극복하려는 시도군요. 다음은 직업계 고등학생들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취업 기회에서 지역 격차가 크다고요. 네, 아무래도 기업 연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수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나요? 직업계고 기능 고도화 방안이라고 작년 6월에 나온 계획이 있습니다. 핵심은 지역 맞춤형 지원이에요. 그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늘리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학교가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산학협력이요. 구체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지역 기업에 직접 가서 실습하는 그런 전공 실습 과정을 운영해서 졸업 후에 바로 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아,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지역에 좀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고등학교 단계에서 또 다른 격차 문제로 고교학점제 운영 차이도 지적됐어요.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선택권이 달라진다는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인프라 차이가 크죠. 그래서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이 작년 4월에 나왔는데요. 해결책으로 학교들끼리 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중심이 되는 학교, 지역 거점 학교라고 하죠. 이걸 지정해서 공동으로 과목을 운영하고요. 공동 운영이요? 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지원 플랫폼을 더 발전시켜서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권역별 핵심 학교 지정, 운영이 세부 방안이고요. 네,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도 수도권이랑 지방 간 격차는 정말 오래된 과제죠. 재정 지원 규모나 시설 차이가 결국 교육 환경이나 진로 지원 수준 차이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활성화 종합계획, 이게 2022년 12월에 나왔는데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좀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같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고등학생들이 미리 대학이랑 연계해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 고등학교랑 대학 연계도 강화하는군요. 네, 지역에 있는 진로 지원센터랑 대학이 협력하는 모델 구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든 부모님들은 초등돌봄 문제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이것도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 봐요. 뭐 운영 시간이나 프로그램 내용, 선생님 백회 기종 같은 게 다 다르다는 거죠? 네, 맞아요. 공공 서비스인데도 편차가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초등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이 작년 5월에 나왔습니다. 핵심은 표준화와 통합 운영이에요. 좀 일관된 서비스 기준을 만들고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통합 돌봄 플랫폼이랑 연계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준을 만들고 정보를 모은다. 그럼 세부적으로는요? 각 지역 상황에 맞는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게 세부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 지원 문제인데요. 이것도 학생 수는 계속 느는데 지역별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네요. 네,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 설치 현황이나 또 이중언어 교육 지원 같은 것들이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 내실화 방안, 이게 작년 2월에 나왔는데 전국 단위의 거점 센터를 좀 더 늘리고요. 원격으로 다국어 상담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점 센터랑 원격 상담이군요. 네, 언어랑 문화를 같이 배울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를 만들고 교육부랑 지자체가 좀 더 협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평생학습 기회도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것도 인프라가 주로 대도시에 몰려 있다는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고령층 평생교육 강화 대책이 작년 3월에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해교육팀이 직접 방문하고요. 아, 직접 찾아가는군요. 네.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곳을 복합 커뮤니티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순회하는 문해교육팀 운영이 세부 추진 과제고요. 디지털 격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기기가 부족해서 불리하다는 점인데요. 네. 디지털 교육 접근성 강화 방안, 이게 작년 1월에 나왔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노트북 같은 정보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요. 공공 와이파이망도 더 늘려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기기 보급이랑 와이파이 확대.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전반적인 평생학습 인프라 자체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도 있네요. 학습관 수나 전문 인력, 프로그램 종류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습 참여율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평생학습 격차 해소 종합계획이 작년 6월에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 학습관 설치를 지원하고요. 평생교육사 인력도 지역에 더 많이 배치하는 걸 개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동 활용 시설 지원이군요. 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복합형 학습 지원 시설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와, 정말 교육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농산어촌부터 시작해서 고령층, 평생학습, 디지털 환경까지 정말 다양한 단계와 대상에 걸쳐서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네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정말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단순히 발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그 큰 목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이걸 꾸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 여러 계획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계획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